자, 일단은 선생님도 요 원래는 좀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지내는 게 훨씬 더 재밌긴 해. 선생님은 책을 읽을 때 여러 번 읽는 편이긴 하거든. 근데 아까 전에 너가 그 건축 관련된 책을 읽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하면 좋을 게 우리가 목차라는 게 있잖아, 목차.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지금 아직은 친숙하게 잡을 용기가 안 나. 정말 읽고 싶어서 사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손이 안 가잖아, 그치?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일단은 호기심이나 관심을 먼저 끄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. 그래서 선생님 너한테 일부러 시간을 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랬을 때 카테고리나 목차를 펴서 가장 나한테 흥미있을 만한 것을 찾아보는 게 좋겠지. 그래서 너가 뭘로 골랐지? 살고 싶은 집?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생각도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너가 당연히 그거를 고를 때 판단하는 그 감정의 기준은 뭐겠어? 나를 떠올렸기 때문에 그걸 고른 거란 말이지, 그치? 그리고 나서 그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제 내 생각을 먼저 펼쳐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야. 그게 어떻게 보면은 책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, 우리 모의고사 풀 때도 똑같잖아. 모의고사 풀 때 한 문장 읽고 그거에 대한 일단 네 생각을 선생님이 항상 물어보는 것처럼, 그러다 보면 책은 책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감동이나 공감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책에 대한 정을 들게 만드는 거거든. 그래서 어떤 주제나 카테고리를 먼저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내 생각을 먼저 펼쳐보고, 그리고 저자가 하는 내용을 좀 읽어보면 좋은 거.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얻는 게 내용 그 자체일 수도 있는 건데, 방금같이 리처드 마이어 같은 엄청난 건축가는 자기만의 수준, 철학, 그리고 자기만의 시각이나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. 그래서 우리같이 일반 사람들이 그런 책을 읽을 때는 항상 감탄을 금치 못한 이유는 그들의 시각, 관점, 수준, 이게 우리에게 감동 포인트인 거잖아. 그지? 그러면 그 감동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하고 싶고, 그 사람의 말을 마치 내 걸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야. 그게 우리가 이제 명언책을 읽거나 자기계발책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야.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생각을 참고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그런 내가 평소에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관점이나 시각에 대해서 말하는 그 문구를 밑줄을 치고, 만약에 그 문구가 너무나 나에게 큰 감명이나 뭔가 울림을 준다면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내가 눈앞에 보이는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거기다 붙여놓고서 맨날 그걸 하면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. 왜냐면 우리가 항상 책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, 핵심이. 그래서 책이랑 가까워지기 위한 게 지금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지. 오케이? 그리고 세 번째는, 옛날에 이거는 선생님의 멘토가 했던 말인데, 내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한 60%, 70%,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건축가의 버금가게 일반인이 그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너무 오래 걸리는데,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책이 한 50권만 읽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준 전문가 수준은 된다고 이야기해. 그리고 자기가 준 전문가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, 내가 그 관련된 책을 읽었을 때 비평이나 비판이 가능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다고 얘기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아까 같이 리처드 마이어가 말했던 것도 당연히 무조건 맞지만, 내 생각에는 여기선 내가 좀 다른 것 같아. 그러니까 저자가 의견을 쓴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에서 내 다른 나의 언어로 표현해서 옆에다 적어두는 것도 좋고,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히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. 그럴 때 비판을 하는 것들이 옆에다 글을 적어줬단 말이야. 왜냐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저자와 내가 그 한 공간에서 공감을 하기도 하고 서로가 이렇게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거지. 오케이? 그리고 그거랑 비슷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를 던질 수도 있고,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서 그거를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거나 챗GPT나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이거에 대한 좀 실마리를 더 찾을 수가 있고, 뭔가 나만의 호기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래? 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거지. 그리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맨 마지막 작업은 뭐냐면은, 유현진이라는 건축가가 자기의 휴대폰에는 뭐가 있다?
휴대폰 맨 화면에 뭐가 있다고 했지? 3천원짜리 펜트하우스. 그치. 3천억짜리 펜트하우스 경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. 그치?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야? 내가 거기에 살 수는 없을지언정 내가 늘 자주 볼 수 있는 휴대폰 안에 내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경치를 담아둔다라는 거잖아. 그치?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책의 구조를 읽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뭐겠어? 그럼 첫 번째,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장면,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움은 뭘까라는 거. 그리고 나도 내 휴대폰에다가 그걸 담아놓으면 좋겠다. 즉 뭐냐? 책에서 읽은 내용을 내 일상으로 최대한 빨리 가져오는 걸 하는 거야. 그걸 뭐라고 하냐? 효능감이라고 해요. 내가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그걸 내가 바로 차용을 해서 내가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 거야. 아, 책을 읽었더니 이런 도움을 받는구나. 기분이 좋아지는구나. 좀 더 생각이 달라지는구나라는 효과를 느낄 때 우리가 더 찾으려고 한단 말이지. 그래서 항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가 이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가 어떤 차이점이 너한테 일상에 있냐. 내가 어떤 부분을 내 일상으로 가져와서 변화하려고 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이 책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클라이막스라는 거지. 오케이? 선생님 보통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다 씹어먹으려고 하는 거지. 다 모든 책을 내 걸로 만드는 거야.